질문이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행복하신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느껴지는 감정? 아니면 지금 나의 모든 환경과 상태?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행복의 기준이 뭘까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이 질문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하세요라는 어떤 기준 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 돈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좀 부족해서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드러내진 않지만, 무의식 중에 어쩌면 우리 행복의 기준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기준 속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이 돈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고 뉴스킨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조금 뭐가 달라진 게 보이나요? 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에이지락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전과 후의 삶이 어떠냐면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막연한 삶?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걱정에 쌓여 있다면 이제는 뭔가 나의 끝점과 나의 어떤 고민에 대한 해결책들을 알아서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안도감의 미소가 지금은 보이는데요. 저를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만들어줬던 게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냥 제가 어떻게 뉴스킨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뉴스킨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냥 편안하게 제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해요. 네. 아까 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저희 부모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셨고 열심히 사셨지만 참 저는 10대 때부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가 40대 초반에 이렇게 뇌출혈이 오셨어요. 잠을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네, 매일 술을 드셔야지만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업의 오다를 따기 위해서 새벽까지, 네, 그런 미팅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젊으신 나이에 건강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뇌수술도 3번 하시고, 그 수술비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 3년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일 한 번 해보지 못한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 병간호를 하시면서 저는 10대 때 저희 부모님이 곁에 거의 없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대학교 딱 입학할 때가 되니까 지하 단칸방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진짜 가난이 얼마나 무서웠고, 삶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20대 때 정말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02년 공약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약번 시대. 근데 그만큼 진짜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10대, 20대 경험을 해봤어요. 문제집을 사기 돈을 달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맞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삶을 먼저 미리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 부분을 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지 가난하지라는 생각 많이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비슷한 시기에 저희 IMF가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가족들도 너도 나도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 그렇게 막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기 시작하면서 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들이 있죠. 그런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나면서 꿈을 접어야 했거나 그러면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돈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시기도 있고요. 또 2009년도 때 저희 나라는 조금 덜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기 또 다른 나라 미국에서는 진짜 이때 또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정말 그 하우스푸어가 되는 경험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이라는 거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는 동기가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하는 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요즘 제가 북미팅하고 있는 백만장자식 그릇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뉴스킨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모든 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봤을 때는 이거나 저거 K 곡선을 그리던데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돈을 정말 싫어하거나 저는 20대 때까지 돈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 수중에 5만 원, 10만 원이 생기면 왜 괜히 불편한 거 있죠. 이거 빨리 누구 줘야 될 것 같고 내 돈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그냥 빨리빨리 쓰고 없애버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안 쓰면 또 도망갈까 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싫어했던 20대의 삶을 살다가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또 그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돈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과 엮여 있는지 보니까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조금 가난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집착을 하든 싫어하든 고통이라는 감정과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돈은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싸우죠.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죠. 꿈을 접어야 하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돈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보다는 고통의 순간을 더 많이 느꼈던 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울산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내가 내일 뭘로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안 하게 됐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혼을 보내면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다가 제가 이렇게 벌써 결혼 10년 차가 되면서 새 아이 엄마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제 안에 그 돈을 싫어했던 마음이 정말 돈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 이 가난을 끊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현대중공업에서 위기가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던 해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많은 울산에 계신 중공업에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그래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육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 가난을 끊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경제책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담한 미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이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나오더라고요. 한국 조선 산업이 앞으로 5년, 10년 이내 상당수가 구조조정 당할 거래요. 매출도 이익률도 반토막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을 모아서 더 잘 될 거다. 앞으로 괜찮으니다. IMF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심지어 저희 남편도 현대중공업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 또한 괜찮아. 그래도 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어릴 적에 그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일은 모른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남편이 저렇게 회사를 버티고 있을 때 내가 다른 곳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희 남편이 그때 30살 중반쯤이었거든요. 그런데 60세까지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은 돈으로 우리가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예, 적어도 6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40년을 가정했을 때 적어도 우리 부부만
먹고 사는 돈으로 250만 원, 물가 상승률 빼고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취직한다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우리 둘이 부부가 쓸 돈이 딱 12억 정도더라고요. 아, 그 12억이 우리 남편이 은퇴하면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우리 남편이 지금부터 일하는 이 30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지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약 한 333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333만 원 그 저축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매달? 아, 저는 아니었어요. 이 돈은 뭐 거의 월급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건실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나 건강하고 아픈 부모님 없으시고 아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이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쓸까 말까 아껴가며 진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나 진짜 가난할 때 생각했던 게 어디서 꼬박꼬박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온 돈 없나?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월세 같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 월세 같은 돈 경제책에서는 권리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막 돈을 1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진짜 월세를 받으시는 어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박진영처럼 뭐 음원을 내시는 분 있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작곡가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작곡에 기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졸업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원을 내서 계속 음원 수입을 받으신 분도 있고, 작가가 되어서 작가의 인쇄소득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백종원 씨처럼 프랜차이즈업을 내서 그런 프랜차이즈 그 로열티 수입을 받는, 그러니까 진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런 돈들이 권리소득이라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저는 통장에 돈을 모아서 넣을 돈도 없었고, 집을 살 돈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고, 책 쓸 능력도, 음식을 잘해서 프랜차이즈 할 능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운명같이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책에서 정말 저같이 아무것도 자산이 없는 사람이 이 월세 같은 돈, 꼬박꼬박 들어오는 권리소득 같은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보신 분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잘 모르는 이거를 읽게 되고 알아봤다는 거.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월급 받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현대, 삼성 기업가를 만든 사업가, 그리고 워린 버핏까지 몇 억을 투자해도 끄떡없는 투자가.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직업을 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95%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BI 사분면은 5%의 사람들만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돈의 5%만 여기서 나눠 먹고 있고, 이 95%의 돈을 오른쪽에 있는 5%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너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왜냐고?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돈과 시간을 바꾸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을 못 벌어.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돈을 못 벌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이 적자가 돼서 문을 닫게 되면 돈을 못 벌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요건에 의해서 너희들의 수명은 너희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만들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죠. 아니면 돈이 많으면 그런 회사를 사래요. 이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거 한번 해볼래? 라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네트워크로 부자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부자가 되어서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드셨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이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라고 궁금하다 해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면 모두가 뭔가를 사게 되어 있죠. 오늘도 뭔가를 사지 않으셨어요? 네, 돈 주고 뭔가를 사게 되어 있죠. 우리는 평생 뭔가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정판도매 소매를 거쳐진 그것들을 사느라 저희는 예를 들어 200원짜리 음식을 1000원짜리에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유통의 구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였던 거예요. 2000년 전의 시대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1900 이제 뭔가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런 게 생기면서 뭔가 큰 대기업들이 이 중간 마진을 좀 줄여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 중간에 이 유통에 기여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양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이 유통의 흐름이 된 거예요. 이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전 저보다 키가 작은 냉장고가 저희 집에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보다 더 큰 냉장고가 있고 어느 집에는 김치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뭔가 보관하기 좋은 장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매일매일 먹을 감자와 양파면 더 차 타고 운전해서 가서라도 더 싸고 신선하고 양 많은 거 사러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기까지 가게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슈퍼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결국은 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런 마트 유통기업들만 살아남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죠? 네, 이제 진짜 더 직거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유통은 끼지 않고 이제 진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더 신선하고 싸고 좋은 질 좋은 걸로 직 배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똑같은 감자와 양파를 드신다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직거래 유통, 이 바로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로 받는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저희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물건인데 딱 이걸 검색했을 때 가장 더 싼 거, 더 신선하고 좋은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이 소비의 패턴이, 이 흐름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고 이 중심에 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거. 나쁜 건가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나쁜 거야 라고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88 올림픽 때 저희 나라가 아직 그렇게 경제가 활발하지 않은 그 시기에 신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 선진국에서 주도하던 그 유통의 흐름이었는데 너무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안 좋게 이걸 적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면서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그 불난 그 소뚜껑 보고도 왜 가슴 놀란다고 그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무조건 다단계 나쁜 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것 자체는 생산자에게도 너무 좋고 소비자에게도 너무 좋은 유통구조라는 거. 그런데 또 이거 안에 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개념도 같이 도입이 된 거죠. 플랫폼 아시죠? 카카오 택시, 쿠팡, 배민 이번에 이 코로나 시기에 완전 대박난. 예.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소유하지 않고 공유했다는 거죠.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이 앱에서 연결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회원의 가치를 주고 회원이 자산이 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거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걸 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소비자를 플랫폼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스키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광고하지 않고 우리는 직거래로 소비자들과 직접 유통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빼버린 거죠. 더 좋은 원가, 더 좋은 투자로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린 입소문만으로도 정말 이 제품 필요한 사람들 만들 자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나를 통해 뉴스킨 쓰는 모든 사람의 나에게 그 회원을 준다는 거고,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거고요. 곧 나의 회원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어디 저희는 좋은 화장품 만드는데 이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회사와 진짜 어디 진짜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한 좋은 화장품 없을까 하는 소비자를 제가 연결시켜 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플랫폼이 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 이해하고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들이 더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제가 생각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에게 유통의 권한을 주고 그 유통한 회원들을 내 걸로, 내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거 너무 멋있네. 나 어차피 왼쪽에 이거, 그런데 이 코로나나 IMF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왼쪽에 있는 자산들은 사실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통하고 있는 생필품들은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더욱 여기 뉴스킨은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싶은 그 욕구까지 충족시켜줬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아이템을 팔아야 된다. 대기업이 그래서 생필품에 목숨 걸죠. 치약, 샴푸, 다 대기업에서 잡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IMF가 오더라도 전쟁이 터져서라도 써야 되는 게 생필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범한 나에게 유통 권한을 주고 내가 그걸 유통할 수 있고 그걸 유통하는 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 고민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냥 애 키우면서 내 주변에 아줌마들한테 이거 좋은 거니까 써보세요라고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암땡땡, 애땡땡 다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뉴스킨 딱 만나는 순간, 세미나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바로 이거네 라고 선택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는요, 화장품, 건강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또 기부 사업이 있는 네 가지 이렇게 디비전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대요. 전 잘 모르지만은 뉴욕 증시 상장돼 있다 하면 진짜 안전한 회사 아니에요? 네, 그런데 패종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에 가장 많이 성장한 회사에게 마지막에 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5번이나 받았대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미국에서 84년, 제가 84년생이거든요. 그때 같이 만들어진 회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면요. 그냥 진짜 믿고 이 회사 탄탄하네. 그 정도는 저는 하고 오케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거 없다라는 이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애기 엄마잖아요. 내가 먹지 못하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나쁜 거 없으니까 발라라 먹어봐라 할 수 있는 제품 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이 슬로건으로 전 제품을 만들고 있고 한 번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소송을 당해 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 그럼 진짜 이 슬로건을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거 넣는 회사는 많지만 나쁜 거 없다라는 회사는 이런 말을 하는 회사 저는 이 회사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써봐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에이지락이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노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노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거를 12시간 동안 락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화장품에 건강식품에 넣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외적인 피부도 젊어지고 장기도 젊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더 예쁘고 더 젊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진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어디에도 이 기술력이 아직 없다고 2028년인가 7년까지 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 진짜 승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품도 너무 좋네 라고 생각했었고 이렇게 회사도 탄탄하고 제품도 좋았지만 전 돈이 별로 안 됐다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커미션 주는 회사 1위로 뉴스킨이 지금도 있거든요. 많은 매출을 하게 하는 회사는 있어요. 매출이 높은 회사가 중요한가요? 저 같은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중요할까요? 네, 저는 사업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뉴스킨의 보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뉴스킨은 한마디로 보상을 얘기할 때
회원에게 주는 보상이 있고, 그 회원들을 20명, 30명을 이렇게 모아서 저 같은 대리점에게 주는 또 보상이 있고요. 저 같은 대리점을 또 제가 가르쳐줘서 대리점을 또 배출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받는 또 보상이 있어요. 이게 쉐어 빌드 리드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억울해서는 안 된다 였어요. 먼저 가입됐다고 많이 가져가서 안 된다. 더 열심히 일 안 했는데 먼저 가입됐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안 된다. 네, 더 많이 전달했는데 조금밖에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데 회원들도, 회원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대리점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대리점 분양에 있어서도요, 그 어떤 이 보상들 속에서도 먼저 달렸다고 해서 돈을 10,000원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한 만큼, 그 대가만큼 정말 정당하게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늦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보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오늘 꼭 초대자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보상이길래 합리적이고 억울하지 않다는 거야?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이것들을 검증하면서 사실 뉴스캔 선택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세미나에서 이해돼가지고 와,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할 때 남편 선택할 때 엄청 분석하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학교 갈 때, 과 정할 때, 뭐 취업할 때는 엄청 고심하고 고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인생을 정말 큰 방향을 설정하는 그 큰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감으로 선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뉴스킨 딱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거 그냥 좀 괜찮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좋은 마음, 좋은 느낌, 좋은 감을 그냥 느꼈던 거죠. 그냥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선택했을 때 저의 모습입니다.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많이 예뻐졌죠, 제가. 예. 아, 진짜 뉴스킨이 사람을 살렸어요.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뉴스킨 그냥 한 30만 원, 50만 원 추가로 남편 버는 돈에서 추가로 벌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곳에서 달성하게 되고 이루고 도전하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깨달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목표도 세우고 하면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석세스 트립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저렇게 셋째 만삭이 몸일 때 저희가 부부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참 제가 이제 만 4년이란 시간이 벌써 흐른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를 줄 몰랐어요. 만 4년 전에 선택했던 그 뉴스킨이 사실은 지금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주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냐? 네, 그것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뉴스킨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절대 뉴스킨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 시간에 조금 나눌게요. 네, 혹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돈이 나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네. 저는 이 질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 모두가 돈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사람이라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돈이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리더라는 거예요. 네. 돈은 리더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리더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가 생각한 리더는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리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이 다른데,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이곳에서 또 배운 리더의 기준, 이런 거죠. 그 어떤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받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에게 돈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을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었던 책 중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놓고 왜 사람들한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의문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분이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쓴 책이 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거든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 시스템은 어떤 그 실제적인 우리 액션들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자신감 결여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돈 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기술을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목록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목록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평범한 내가 오른쪽 사벽면으로 가려면 그냥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일한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걸 배워서 부자의 생각과 마인드를 배워야지만 그쪽 사부면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아무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걸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그 사부면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발전시키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네트워크 회사라면 안심해도 좋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근데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좋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전달해줬는 제 스폰서 사장님이 정말 그냥 평범한 애기 엄마였는데 1년 동안 먼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가적인 모습과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는 걸 이제야 그때 느꼈던 거죠. 아, 내가 이 회사가 이해가 되고 보상이 이해가 돼서 이 회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리더가 되는 교육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보통 뉴스킨 하는 사람들 보면 화장품 잘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이죠? 예, 사람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꼬셔서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에 와봐서 알게 된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그 500만장자 사장님이시라면 그 60억 버신 분이시거든요. 60억. 아, 근데 김영선 사장님 천만장자 되셨나요? 네, 아무튼 그 김영선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뉴스킨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만한 사람이 뉴스킨이란 좋은 도구를 만났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할 만한 생각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뉴스킨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서 그 성공할 만한 생각과 습관을 어떻게 해서든 배워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사업에서 제품을 많이 팔고 오래오래 사업을 견뎌서 버텨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 사실 이 일은 정말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대한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힘을 얼마나 키워내느냐, 이 안에서 그 힘을 얼마나 키워내느냐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왼쪽 사부면에 있을 때 얼마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세요? 아, 나 오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늦게 하겠습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의 출근과 퇴근, 노는 날, 쉬는 날, 그리고 휴가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정해준 그 시간에서 그 룰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분도 똑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아파도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휴가 가도 나가야 되고 자녀가 아파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플 때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되고 결국은 자영업자 또한 주도권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기가 문 닫아라고 하면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 사부면에 있을 때 절대 그 주도권이 정말 내 삶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좋아. 안정적이잖아.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편안함을 제일 우선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로 부자가 될 기회는 사라진대요. 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들 어떤가요? 골치 아파, 문제도 많고 이런저런 막 속 시끄럽다. 그래서 난 왼쪽 사분면에 있을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적어도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에 있는 분들은요.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힘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죠. 1등 해야 되고, 시키는 거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나쁜 거고, 너 바보고. 네, 우리 평생 이렇게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시간을 세팅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가 세팅해준 시간표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그랬을 때, 사실 대학교 가서 시간표 짜라 했을 때 멘붕 오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시간표를 짜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한 번도 스스로 시간표를 짜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시간에 학교 오라면 학교를 왔었고, 가라면 갔고. 그런데 진짜 나에게 주도권이 생긴다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좋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받은 교육은요, 정말 저희한테 주도권이 있지 않고요, 시키는 거 잘하고, 그냥 그 안에서 1등하고, 잘하고, 실수 안 하고, 그냥 욕 안 먹고, 버티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요, 더 많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해봐야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무 다른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ES 사분면에 시키는 거 잘하고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요. 뉴스킨에서 정말 이렇게 일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진짜 많아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6개월 만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스케줄을 짜고 약속을 짜고, 내가 선택한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다시 그 책임을 다시 또 책임을 지고, 그런 누군가에게 또 그걸 가르쳐 주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시간이 걸려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키운 건 인재도, 돈도, 능력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왜 리더인가? 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일본의 기업가 분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스킨, 너희 화장품 파는 거 아니야? 건강식품 파는 거 아니야? 결국 뭐냐면요. 저희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매 순간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를 배우는 중인 거예요. 거창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사업 초기 때 제품 더 파는 게 더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막 모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지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이었고, 일할 일들 속에서 내가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 윈윈 안에서 백만장자 이상이신 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진짜 성공하신 분이신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랬을 때 뉴스킨 사업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를 배우는 곳이라고. 백만장자라 하면요, 누적 커미션 12억 이상, 60억 이상, 이 안에 120억 이상 버신 분 많으세요.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성공행자의 마인드를 가져서 부자가 되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서 계속 경험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분들이 이 안에서 이 마인드를 배워서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두려워도 행동하고 불편해도 행동하고 힘들어도 행동하고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뉴스킨 사업입니다. 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성격과 마인드를 성공하는 사람 쪽으로 발전시키면 자연히 당신이 하는 일도 성공한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면의 힘이 생기고 일이나 사업이나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정말 부자가 된다는 거. 저는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고 했을 때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 중에 대부분의 일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많죠. 남의 회사에서, 남의 직장에서. 예. 또 결국은 자영업도요. 세금 내는 거 보면 정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뉴스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뉴스킨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 속에서 당연히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뉴스킨에서 성공하면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할 거야 라는. 왜냐하면 성공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 그 미국의 대통령이신 트럼프가 그때 쫄딱 망했는데도 2, 3년 만에 재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왔을 때 있잖아요. 넘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떤 외부의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버둥 쳐도 안 돼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세상 그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이라는 이 회사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앞서가신 그 성공자 사장님들께서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많은 노하우들을 다 가르쳐주세요.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거든요.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 그냥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지키고 싶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IMF가 와도 병이 들어도 아파도 사업이 망해도 코로나 같은 더 큰 것들이 와도 모든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그 행복 가운데 가족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꼴랑 만 4년 일했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나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다. 가질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을 알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전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봐야지, 내가 먼저 도전해봐야지 이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서 오늘 이분들이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진짜 인생에서 그 어디에도 만나지 못한 나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뉴스킨 사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못하고 뭔가 실수하고 잘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지금 성공 스토리 쓰고 있다는 거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한 것 같아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이 사업을 나 앞으로도 더 꾸준히 하고 도전할 건데 지켜봐 줄래? 나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줄래? 그런데 내가 성공하면 나 학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이 뉴스킨 사업 한번 알아봐봐.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너 안에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을 주는 그런 일인지 한번 알아볼래? 그리고 너도 너 안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그냥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결혼해서 그냥 안정적인 삶만 살다가 겨우겨우 그냥 그런 삶 말고 진짜 너 안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 있는지 도전해볼 수 있는 이곳에서 진짜 너의 진짜 인생을 한번 주인처럼 살아볼래?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들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렇게 초대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여러분을 그래서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세미나는 절대 뉴스킨 전부를 볼 수 없어요. 정말 이 먼지 티끌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일 중에서 뉴스킨 사업만큼 가장 멋진 나를 만날 수 있는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곳,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일, 이 뉴스킨 사업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몇 년 후 저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키우고 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